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교수 기롱권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의 증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의 핵심 치료법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다양한 수술 방법,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부터 시행되어 온 일반적인 편도 전절제술입니다. 편도 전체를 붙어있는 근육층에서 완전 절제하는 방식으로 잔존 조직이 없기 때문에 편도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편도의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시 출혈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 기간이 다음에 언급할 피타법에 의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수술 후 출혈 가능성도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수술 기구들이 나왔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하여 60도 정도의 저온으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여주는 코블레이터 이박 완드, 그리고 보다 낮은 열로 절제와 함께 혈액 응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이작 톤실렉토미 디바이스 등이 있어서 기존의 수술보다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절제술의 입원 기간은 수술 후 출혈 여부를 하루 관찰하고 퇴원하기 때문에 2박 3일 일정입니다. 두 번째로 피타법은 파워드 인트라캡슐라 톤실렉토미 앤 아데노이덱토미의 약자로 미세 흡인 절삭기를 이용해서 뒤쪽 근육층에 붙어있는 편도에 피막을 남기고 나머지를 갈아내는 방식입니다. 갈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수술 시 출혈이 일반 절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 기간, 수술 후 출혈 면에서 전절제술에 비해서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편도 조직이 일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편도염이 심한 환아에서는 시행 후 편도염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입원은 수술 후 출혈 가능성이 적어 수술 당일 퇴원하는 1박 2일 일정입니다. 아데노이드는 모든 수술이 동일하게 미세 흡인 절삭기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것으로 조직이 많이 남아있으면 추가적으로 고주파 소작기로 남은 아데노이드 조직을 증발시킨 뒤 지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살 이하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관찰되더라도 코골이, 수면무호흡, 잦은 편도염 등의 증상이 없다면 사춘기가 되어 퇴화할 때까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아들이 10살 이후에도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계속 관찰된다면 추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편도염의 재발, 만성 중이염 및 부비동염을 동반할 때, 소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을 때, 비대로 인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쪽 편도만 비대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편도염 및 아데노이드염의 경우 출혈 위험성이 높아 최소 4주 이후부터 수술이 가능합니다. 빈혈인 경우에도 안전한 정도로 수치가 상승된 후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혈소판 부족 혹은 혈액 응고장애로 인해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는 수술 전 출혈 경향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나 암같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은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편도 수술의 적정 나이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전신 마취의 위험성, 그리고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정도, 환자들의 증상 등을 고려해서 한 만 3세에서 6세 정도가 적당한 나이라고 판단하고 3세 미만의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는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입니다. 편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위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부피가 큰 음식을 먹게 되면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나면서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약해져 있는 혈관에서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3주까지 죽이나 미음 같은 건더기가 무른 유동식을 차갑게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수술 직후나 첫 주에는 통증 때문에 식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탈수되거나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고 탈수가 우려되면 이온 음료 등을 같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단기간 동안은 아이스크림, 요거트, 두유, 우유 같은 유동식을 먹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탄산음료, 신음식, 매운 음식들은 상처 부위를 자극하여 통증과 출혈을 유발하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1, 2일 정도는 목 부분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붓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입안은 다른 상처 부위와는 달리 소독을 할 수 없는 반면에
구강 내에 살고 있는 균들이 많아서 수술 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와 가글을 하여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은 문제없고 등교는 전신 상태가 회복된 일주일 뒤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산소, 근력운동 등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3주가량은 피해야 하고 수영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완전 회복 시까지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수술 후 출혈입니다.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0.5%에서 10%까지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침에 묻어나오는 소량의 출혈부터 계속 흐르는 대량 출혈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출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잘못된 시기에 의한 점막 손상,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양치 중 칫솔에 찔려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 차가운 물로 가글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출혈이 감소하므로 가글을 지속하면서 이비인후과 외래나 소아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지혈 처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1에서 3주 정도 지속되고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식사할 때 약간의 통증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호전됩니다. 기타 다른 합병증으로는 수술 시 입을 벌리기 위한 기구가 혀를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각의 일시적인 저하, 혀의 부종, 수술 부위에 이물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를 다룬 1편에 이어서 편도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